아, 진짜 어깨 아픈 것만큼 사람 답답하게 하는 게 또 있을까요? 쉬어도 보고 뭐 찜질도 해봤는데 계속 아프다면요. 혹시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완전히 잘못 짚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 내 어깨는 왜 아직도 아픈 거지?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생각 하실 거예요. 아마 아픈 부위, 뭐 예를 들면 회전근개 같은 곳에만 엄청 집중해서 치료를 시도해 보셨을 텐데요. 근데 그래도 계속 아프다면 이제는 뭔가 다른 곳을 봐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보통 아프면 그 통증, 증상에만 막 집중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통증을 일으키는 진짜 근원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니까 아픈 조직 그 자체보다는 그 조직을 자꾸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주는 잘못된 움직임 패턴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생각의 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개념은요, 아주 선구적인 물리치료사죠. 셜리 서먼 박사가 제시한 움직임 시스템이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움직임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몸을 하나의 컴퓨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몸도 컴퓨터처럼 고유의 운영체제, 즉 OS가 있고 그걸 따르는 규칙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규칙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바로 이 지긋지긋한 통증이라는 복잡한 퍼즐을 푸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원리가 뭔지 아세요? 이게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정말 강력해요. 우리 몸은요, 언제나 가장 쉬운 길, 그러니까 최소 저항의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움직임 경로가 뻣뻣해지거나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을 찾아요. 일종의 오류가 있는 경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잘못된 지름길이 결국 통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지금부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세 가지 오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서 로잉머신을 땡기는데 어깨 앞쪽이 찌릿하고 아픈 분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런 경우에 나타나는 게 바로 전방 활주라는 현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는 팔뼈가 어깨 관절 소켓 안에서 딱 중심을 잡고 부드럽게 돌아가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뼈가 자꾸 앞으로 미끄러지듯이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깨 앞쪽에 있는 인대나 힘줄 같은 조직들을 계속 쿡쿡 찌르고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아플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게 진짜 원인인지 아주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통증이 느껴지는 그 동작을 다시 해보면서요. 다른 쪽 손으로 어깨 앞부분, 튀어나온 부분을 뒤쪽으로 살짝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때 통증이 확 줄어든다? 그럼 빙고! 우리가 손으로 팔뼈가 앞으로 못 나가게 제자리를 찾아주니까 안 아픈 거거든요. 문제의 원인을 찾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자, 이번엔 두 번째 흔한 오류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팔을 위로 쭉 뻗을 때, 그때 어깨가 아픈 경우, 이걸 상방거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원래 제대로 움직인다면 팔만 부드럽게 쓱 올라가야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분들은 팔을 올릴 때 어깨 전체가 귀 쪽으로 으쓱 하고 딸려 올라가 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보통 어깨 바깥쪽의 큰 근육, 삼각근이 너무 힘이 세서 안쪽의 섬세한 회전근개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뼈가 위로 쿵 하고 부딪히면서 공간이 좁아지고 통증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아까 그 동작을 할 때 이번엔 낮은 의자 같은 발판을 밟고 올라가서 팔을 뻗는 높이를 좀 줄여보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하면 팔을 끝까지 안 뻗어도 되니까 그 힘센 삼각근이 내가 나설 차례가 아니군 하고 좀 쉬게 돼요. 그러면 어깨가 으쓱하고 딸려 올라가는 현상도 줄어들고 통증도 사라지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류인데요. 이것도 헬스장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덤벨 들고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 레터럴 레이즈 할 때 어깨가 아프다면 바로 내외전 비틀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릴 때 엄지손가락이 하늘을 향하는 엄지척 자세를 계속 유지해야 어깨에 가장 좋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팔을 올리면서 엄지가 아래로 향하게, 즉 팔이 안쪽으로 살짝 비틀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 정말 미세한 회전 하나가 어깨 관절에 가해지는 힘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결국 통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말한 이 오류들이 사실은 어깨 자체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맞아요. 사실 우리 몸에서 어깨는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거든요. 운동선수들 연구를 보면 이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요.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거나 테니스 선수가 서브를 넣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 폭발적인 힘이 팔에서만 나올까요? 아니죠. 발끝부터 시작해서 다리, 허리, 몸통을 거쳐 팔끝으로 전달되는 온몸이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돼서 움직여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 인용문에서 말하듯이 여기서 날개뼈, 즉 견갑골이 어깨 관절의 안정성을 잡는 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정말 놀라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어깨 통증이 사실은 뻣뻣한 엉덩이 관절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바로 운동사슬의 핵심이에요. 보세요. 엉덩이 관절이 뻣뻣해서 몸통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든 그 회전력을 만들어내려고 팔과 어깨를 더 많이, 더 과하게 쓰게 돼요. 결국 어깨는 자기가 할 일 이상을 떠맡게 되고 과부하가 걸려서 아파지는 거죠. 어깨는 그냥 억울하게 누명 쓴 거고 진짜 범인은 저 멀리 엉덩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이 더 이상 통증 때문에 그냥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내 몸의 문제를 직접 파헤치는 능동적인 움직임 탐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움직임 탐정이 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3단계 키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어떤 특정 동작을 할 때 아픔지를 정확히 찾아내세요. 두 번째, 스마트폰 다들 있으시죠? 삼각대 같은 데 세워놓고 그 동작을 하는 모습을 옆모습, 앞모습에서 각각 동영상으로 찍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영상을 찬찬히 돌려보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그 세 가지 오류 있죠? 어깨가 앞으로 밀려 나오는지, 아니면 위로 으쓱하고 딸려 올라가는지, 혹은 팔이 안쪽으로 슬쩍 비틀리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하는 목표는 내가 내 병을 진단하고 고쳐야지, 이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몸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병원이나 치료실에 가서 전문가에게 훨씬 더 좋은 질문을 던지기 위한 거예요. 그냥 어깨가 아파요가 아니라 선생님, 제가 팔을 이렇게 올릴 때 보니까 어깨가 앞으로 좀 밀리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일까요? 이렇게요. 대화의 질이 달라지겠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통증을 그냥 없애야 할 귀찮은 존재로만 여기셨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 일종의 메시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움직임은 지금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